뭐 이게 뭐 절망찬 대한민국에서 희망찬 소식을 기대하지 마세요. 경제 폭망 중이라고 파이낸셜 뉴스가 막 이거를 갖다가 두들기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좀 팩트 정리를 좀 해드려야 돼요. 아직 파이낸셜 뉴스의 내용들은 약간 팩트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뭔 뉴스를 때렸는지 보겠습니다. 네, 국내 조선 빅3,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들과 체결한 수주 금액이 약 9조 원에 이르는데 최근 선박 계약 해지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도 연간 33만 대에 이르는 러시아 공장 운영을 잠정 중단해서 언제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제가 망하는 거는 대기업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네. 이건 내부 안에서의 내수 부진과 그다음에 주택금융 상승, 은행 부실화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사들은 물론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들여다놓고 보면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일단 러시아하고 해지됐다고 하는 그 각종 그 선박 수출 계약들 있잖아요. 네. 해지된 건 맞아요. 왜 됐냐면 러시아가 그 금융 관련해서 규제를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달러를 받는단 말이에요. 중도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달러 지급이 안 된 거야. 그래서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좀 더 높여가지고 재수주의 그 거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계약은 계약금 입금을 러시아가 못했어. 달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해지된 게 맞지만 그렇다고 러시아가 안 만들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만들 때가 대한민국밖에 없거든. 특히 러시아 같이 환경이 안 좋은 지역에서 쓰는 배들이니까 파도도 높고 지금 북극해를 가야 되거든. 야말 반도를 가서 그 퍼와야 되는데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이건 이제 쇄빙 아닌 일반적인 LNG 선들도 굉장히 북극해 쪽이 거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조선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게 해지로 없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결제 비율을 뭐 루블화를 일부 받을 건지 또는 뭐 아니면 다른 구상 형태로 받을 건지 아마 요런 류의 계약이 가지만 지금 당장에 대한민국을 대체할 수 있는 조선 국가나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재연장이 될 겁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현지 공장이 중단된 거는 이와 관련한 부품 수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부품 수급도 똑같은 거예요. 달러화로 결제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현대가 안 집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 경제가 최고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 경제 회복을 위해서 특히 자동차 부품을 비롯한 자동차 부분 안에서 중국이 대처를 해갖고 들어왔다가 중국산 부품 쓰고 러시아 안에서 수출된 중국 자동차나 중국산 부품으로 갈아 끼운 러시아 자동차들이 계속 사고가 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것도 한국의 재진출을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조만간 뭐 기업 대 기업의 입장으로, 왜 기업은 이윤 추구가 최우선이니까 현재도 복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러시아가 그래도 이제 경제 규모는 약간 불황에 접어들긴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안정적인 구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 관계에 대한 문제만 풀어낼 수 있는 해법이 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일단 다시 재조정 내지는 재계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일단 좀 덜해질 수는 있다는 거죠. 문제는 현재 이런 방식으로 중국과 러시아하고 연결돼 있는 그 거래들에 대한 불안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정부에서 안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은 미국도 지금 관세를 내리고 중국의 물건을 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어떻게든 공급망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지금 미국은 제재하라고 했고 지들이 먼저 가고 손을 벌리고 있는 입장인데 미국이 제재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러시아랑 거래 안 할라네? 러시아에 아무 물건도 안 팔라네? 나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한테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니까? 라고 생각하는 기업도 없고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경우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이 그렇게 하더라도 현대가 아니 난 그냥 팔래 라고 자신 있게 자기 스스로 나가갖고 가야죠. 그러면 앞서서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간다고 치면 이건 나라 망하게 하자는 소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끌어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서라도 지금 경위 위협으로 끌어올려는 중국하고의 수출 교역량 감소라든지 러시아하고의 관계 단절, 경제 관계 단절 같은 것들은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업들의 현명한 어떤 선택과 그에 대한 행동들이 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안 되면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GDP 생산 중에 75%가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출 수입을 안 하고 내수를 해갖고 어떻게 그럼 내수를 할 수 있게끔 임금을 올려주든가, 돈을 좀 주든가. 임금은 못 올린대. 못 올립니다. 임금은 죽어도 안 준다고 하면서 물가만 올려버리고 수입 물가 올라가지고 생필품은 계속 외국에서 모자라는 거 사와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 달러값 오르고 물가 올라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수입은 안 올려주면서 그나마 수출도 안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파이낸셜은 이런 식의 공포를 조성할 수 있는 기사들을 써내고 있냐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증시의 낙폭을 키우게끔 하는 일종의 나팔수 역할인 거야. 이렇게 증시를 수직 낙하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자본을 갖고 있는 자본 그룹들이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우량한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 증권 거래를 늘리기 위해서 증권사의 담보 비율을 풀었고요. 뭐 그건 큰 의미가 없는 정책입니다만, 일반 대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한도를 무한대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식을 막 사들이게 됐거나 너무 많이 팔게 되면 이걸로 인해 갖고 시세 조정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더군다나 기업은 내부자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무 함부로 하게 만들면 일반 정보에 느려지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이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사주 보유 한도나 매입 한도들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걸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게, 야,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지금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자기 자산, 자기 주식들을 많이 사갖고 증시가 좀 부양되겠구나 라는 착각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풀어놓으면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은 지가 갖고 있는 주식을 시장에 내어 던집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자사주를 외부에 쉽게 내놓지 않는 이유는 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걸 내놨다가 못 사들였을 때를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회사의 그 주식 비율이 떨어져 버리면 나중에 M&A에 취약할 수도 있고 경영권 방어라든지 주주총회에서 또 엉뚱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담보로 갖고 있는, 자기 사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은 철저하게 그거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강했다는 얘기지. 왜? 내놓으면 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무대한 대로 다시 살 수 있게 된다고 치면 지금 증시가 안 좋은 판에 내 주식을 먼저 싸게 내다가 팔아버려요. 100 주고 200 주고 내다 팔아서 가격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400주, 500주를 더 저렴한 가격에 사들일 겁니다. 이런 식의 굉장히 비윤리적인 대기업들의 일종의 공매도 내지는 자기 물량 매도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기업들은 너무 좋잖아. 지금 대출 비싸고 돈 구하기 어렵고 달러 가격 올라 있는 상황에서 내 주식 파는 거야. 왜? 언제든 되살 수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좋다는 마음으로 팔아버릴 거라고요. 그리고 그거 내가 쥐고 있다가 주가 떨어지는 그 수위에 맞춰가지고 요 정도 떨어졌으면 사들일만 하겠다 그러면 원래 자기 주식 비중 확 늘어나죠? 그리고 나중에 증시 정상화되면 그걸로 그냥 차익 먹을 거 아닙니까? 그 손해는 누가 보죠? 개인들이 본다는 거죠. 결국 이런 경제신문들의 그 일종의 공포 조장이 우리 코스피의 주가 하락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건데, 도대체 얘네들 욕심이 2200까지 지금 무너져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까지 떨어뜨려야 니들이 만족하고 돈을 쓸 거냐는 거지. 안 산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안 좋은 뉴스만 나니까 개미들만 불안해서 계속 던지는 거고, 그걸 조금씩 주워 먹으면서 주가는 2%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빠져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2000선 붕괴를 예언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걸 상장해 놓고 그 밑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증권사들이 매매 전략을 세울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합법적인, 공적인 주가 조작이에요. 그러네요. 대놓고요. 역시 주가 조작범의 나라. 그리고 주가 조작범을 수사하다가 증권감독원장이 된 검사가 있는 나라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일어나면 문재인 정부 같은 그때 6개월 이상 9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시켰잖아요. 지금도 금지시킬 수 있어요. 그냥 안 하잖아. 안 하잖아. 경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 공매도 하면 법으로 조사할 거야? 라는 말 말고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공매도를 더 하기 좋게끔 주식 가진 애들이 더 하기 좋게끔 계속해서 규제를 풀어요. 지금 뭐 10억 이하 소득세 관련해서 그것도 폐지했죠. 거래세만 올린다고 얘기해놓고 주식 통한 수익 소득세도 지금 오히려 더 낮춰버렸잖아요.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주가를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죠. 참 이게 큰 걱정입니다. 자, 주식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외환 거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정부가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의 외국환 거래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외환법을 제정합니다. 기존에는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을 열거했지만 이 새로운 외환법은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 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외환을 마음대로 들고 나가라고 해준 거예요. 현재 이제 이런 거 송금도 송금이지만 왜냐면 이제 송금에 관련된 거 지금 사고 크게 난 거 지금 아시잖아요. 게이트 만들고 있는 거. 벌써 뭐 몇 조 원대 가까운 아마 송금 사기가 있었던 걸로 되는데 원래 이런 거라면 송금을 못하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 열심히 돈을 갖고 나가라고 이걸 풀었어요. 왜? 몰라. 튀라고? 예. 갖고 튀라고 그냥? 그거지 뭐. 돈 가진 거 있으면 들고 나가라는 거야 이거는. 지금 국내에서 캐리어로 들고 나갈 수 있는 현금 한도 신고 안 하고 가는 한도가 5만 불이었습니다. 미국 없앴어요. 이제 내가 돈만 있으면 100만 달러라도 가방 안에 넣어갖고 갖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 같으면. 법대로 한다더니 이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법을 바꿔서 그렇지. 법대로 하려고 하네요. 이게 법이 돈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조작하는 애들, 돈 빼돌리라는 애들한테 유리하게끔 법이 그래.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지들도 좀 빼돌려 놓겠네요. 그렇지. 결과적으로 이거를 한국에 두고 있는 것보다 그렇지. 외국에 놔두고 있는 게 훨씬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경우를 만들 수 있거든요. 해외 순방 가면은 그거 들고 가나? 그러면? 해외 순방 갈 때마다 외교 행량에다 달러를 가득가득 채워갖고 나가는 거 아닐까요? 헐. 옛날에 그 최순실의 저기를 알아서 그런 걸 거예요. 최순실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송금을 통해 갖고 작업을 쳤잖아요. 그 관련된 윤 변호사. 왜 이 변호사가 윤 씨였지 그때? 그 윤 변호사라는 놈하고 같이 독일로 10조 원을 빼돌렸어요. 독일 정부에서 그걸 전부 다 확인하고 계좌 확인해 줬습니다. 그거 압류해 갖고 상환 조치하면 최순실 거 10조 원을 빼올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 우리 법무부가 그 역할을. 그러니까 뭔가 증거를 남기고 송금을 하는 거는 들키는구나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에이 제일 좋은 건 현찰이지 뭐.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튼 이러한 정책들은요 지금 IMF를 통해 갖고 외환위기가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로 따지면 몇백억 달러, 지금 180억 달러 이상이 지금 외환보유가 2달 만에 줄었거든요. 그럼 외환보유가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면 뭐 무역 적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무역 적자 10배 이상이 들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현재로서는. 자기들은 환율 방어에 썼다고 하는데 환율은 오히려 1311원으로 최고치를 찍었어요. 방어를 한 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지. 그냥 달러만 날려 없앤 거야. 그런데도 오히려 외화 관리를 더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거지. 더 빼갖고 나가겠다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외환을 점점 더 해외로 유출하고 빼돌리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떠한 형태로 국가 경제나 은행 부실, 금융 부실이 한꺼번에 올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경제학자도 없고 은행도 없고 이와 관련된 기자들도 없어요. 예전 같았으면 외환 보이고 줄잖아요. 난리 났을 겁니다. 난리 났었겠죠. 우리가 경제가 안 좋아서 준다고요? 수출액은 지난달까지도 늘었어요. 아직도 수출은 계속해서 상승 중이야. 다만 수입액이 늘면서 무역 적자가 생긴 부분은 있지만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수출액들은 경정권이 시작되고도 줄질 않았다는 거야. 근데 그 많은 달러는 도대체 어디로 갔냐는 거지. 이 달러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로 돼야 될 말 그대로 신용장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확보를 하게 된 외환들이 어느 순간인가 술술술술 빠져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거야. 이거는 감찰해야 되고 조사해야 되고 장부 일일이 대줘야 돼요. 나는 지금 이렇게 경제가 망해가는 이유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세계적인 팬데믹과 셧다운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무역 흑자를 냈고 수출 증가를 이루어왔고요. 심지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재정 흑자를 70조를 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금을 70조를 더 걷었어요. 그러니까 경제도 어렵지 않았다는 거야. 기업이나 국민들이 낸 세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작년 70조 이상이 더 거쳤다는 거는 그만큼 신고한 소득이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나라가 1년 만에 지난 5년 동안 늘려놓은 외환보유고를 다 말아먹습니까? 2달 만에? 예? 갑자기 이렇게까지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IMF가 경고할 정도까지 외환이 쭉쭉 받아서 어디로 달아났죠? 누가 그걸 팔았죠? 어떤 멍청한 놈이 이런 정책을 해갖고 200억 달러가 넘는 이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습니까? 9년 전 환율이에요. IMF 때보다 지금 더 안 좋습니다. 이 지수들이. 근데 아무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정말 우리 경제 정말 위험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대기업들 실적이라든지 이거는 여전히 상승세예요. 이번에 삼성도 분기 매출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11조 이상의 손익을 거뒀다고 그래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근데 떨어졌어. 왜? 지난번보다 덜 벌었다고. 말이 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3개월 만에 11조를 벌어들인 회사의 주식이 빠지는 게 말이 되냐고. 왜? 지난번에는 3개월 전에 17조 벌었는데 11조밖에 못 벌었네. 이거 몹쓸 회사네.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주식시장 안에서도.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의 뒤에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도사리고 도둑질을 못했던 애들이 한꺼번에 하이에나처럼 한꺼번에 뛰어들어갖고 뼈까지 발라먹으려고 덤벼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뒷짐지고 정부는 방관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관련된 방관하고 있다니요. 아, 조장하고 있나? 아니요. 같이 뜯어먹고 있겠지? 지가 제일 많이 뜯어먹고 있겠죠. 저 우리의 경제를 갉아먹고 있는 하이에나 무리 안에 명박이 하이에나와 은순이 하이에나들이 없다고 누가 이걸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